없습니다. 예, 한국인 4명 중에 1명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 슬프게 하는데요. 자, 비타민 스페셜 암 정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암은요, 핑크 리본이 상징입니다. 최근에 10년간 사망률이 50% 급증했고요. 만약에 우리 여성이 81년을 산다고 할 때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이 병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질환 바로 유방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유방암에 관한 모든 궁금증 여러분들께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유방암의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밥상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 아름다운 여성 출연자들을 위해서 아주 뽑아봤습니다. 먼저 원더우먼 팀을 소개합니다. 노반장님. 노반장님. 예, 그리고 서인영 씨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세서 슈퍼우먼이 있습니다. 자, 이만기 씨. 자, 홍지민. 반갑습니다. 전수경 씨. 아유, 반가워요. 김성경 씨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비타민의 마스코트 김나연. 사실 뭐 유방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해서 이렇게 핑크 리본으로 또 상징이 되기도 하죠. 어떠세요? 가족분 중에서 계셨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예.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네, 왜냐하면 사실 크기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크기가 큰 사람들이 조금 확률적으로 위험할 것이다.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큰일 났네. 저는 집에서 자가진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샤워하고 그럴 때 진짜 뭐 멍울이 만져주진 않나 좀 만져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네. 자, 아무래도 유방암은 또 여느 암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권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유방암은 수술 후에 유방 상실로 인해서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암입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유방은요, 신체 일부이기 이전에 여성의 모성을 대표하는 여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작은 흉터로서 수술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유방 전체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비타민에서 그 희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식 유방암 완전 정복에 나선다. 강북 삼성병원 외과 박영래 교수. 저희는 유방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유방 유직을 말씀드리면 네. 피부로 일단 덮여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속을 살펴보면 그 지방으로 이제 유방이 덮여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 사이에 젖을 만드는 이제 유선 조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선 조직의 끝을 이제 소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엽들을 그 유관이 연결하게 돼 있고 이런 유관을 통해서 젖이 유두로 분비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유방암에 있어서 이제 90% 이상이 이러한 유관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남자도? 특히 남성분들 경우에도 유두 밑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하면 의사를 꼭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유방암은 되게 그 수술하고 나서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비교적 굉장히 순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발이 되는 등 되게 이제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방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경고 안에 있는데요. 자, 볼까요? 어려워지고 있다. 저희 나라 유방암 증가는 세계 1위를 다룰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추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이제 유방암의 특징은 젊은 나이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되게 24세에서 한 50세까지 그 유방암 사망률을 보면 젊은 여성 사망률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은 발병률이 되게 40대 이전의 환자분들이 60%를 그래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30대에서조차도 한 54% 정도, 40대에서도 한 29%를 차지할 정도로 유방암 조기 검진을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은 한 35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술과 그 유방 초음파를 들 수 있는데요.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를 그때 찍게 되는 겁니다. 그 유방 촬영술은 미세석회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성이 더 많은 편이고요. 이제 악성으로 만약에 판단되거나 그럴 조차도 꼭 암은 아니고요.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덩어리를 보거나 이제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종양 같은 경우는 양성 종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유방 조직이 치밀하고 그 덩어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유방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게 권장되고 있고요. 그 나이 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유방 조직 지방으로 바뀌어서 잘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를 바로 볼까요? 유방암. 이런 여자일수록 잘 걸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초경이 빠른, 출산이 늦은, 비만인 사람, 술을 자주 마시는, 그리고 야근을 자주 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5가지 사항이 다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이제 유방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돼 있을 기간이 길면 유방암 발병률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유방암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나는 만 13세 이전에 초경을 했다. 13살 이전에. 네. 몇 살? 조금 친구들보다도 조금 일찍 한 편이었어요? 네, 6학년 때? 그러면 그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초경이 되거나 혹은 55세 이후에 폐경이 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그만큼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만 30세 이후 첫 출산을 했다. 대개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사이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출산 경험이 없는 분이 한 1.4배 정도 위험성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대개 30세 이후에 애를 낳으신 분하고 대개 한 18세에서 19세 애 난 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개 한 2배에서 5배 정도까지도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만한 편이다. 지민아 빨리 아니 왜요? 홍진희 씨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 잘생긴 신랑은 뭐라고 혹시 얘기하세요? 신랑은 좀 빼라고. 최근에 서구식으로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조차가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유방암 발생률에 상당히 위험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나는 술을 자주 마신다. 자주는 먹는데요. 자주. 뭐 한두 잔 정도.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게 자주에 붙이세요. 해당이 될까요? 저는 자주는 아닌데 폭음을 하는데 나영 씨. 제가 겪은 나영 씨는 붙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분도 안 마시는 분에 비해서 대개 한 1.4배 정도 차이가 있고요. 보통 한 4잔 정도 이상 맞으면 한 1.7배 정도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나는 야근을 자주 한다. 밤늦게 일을 많이 한다. 음주를 하다 보면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사실 음주하면 집에 12시 안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